비출레이 주제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죠, 그죠? 정체. 나의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정체, 올바른 몸, 올바른 나의 모습, 진짜 모습이 뭔가? 이걸 갖다가 정체라 그러고, 네 정체가 뭐야? 네 정체 뭐지? 이렇게 하는 것과 같죠, 그죠? 그러니까 정체에 들어있는 그런 성품, 정체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나라고 하는 본질이 뭔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가 뭔가, 그러니까 나라고 보는 변하지 않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 어떤 특성이 있는데 나로 만드는 특성이 뭔가,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 본질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로 만드는 어떤 모습, 인격, 뭐 여러 가지 이런 성격,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에너지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에너지체의 바깥에 이렇게 쫙 감싸고 있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정체성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의식이죠. 이렇게 나야, 이게 나야. 그러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요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체가 이렇게 들어있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이 몸이 느끼는 오감에 의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은 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내용물입니다. 내용물인데 어떤 내용물이냐면 나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곳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나야. 이런 생각이 나고 이런 감정이 나고 이런 경험이 나고 이런 느낌이 나야. 이런 몸이 나야. 그래서 이 정체성은 나라고 하는 내용물 전체를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알려고 하면 이제 내가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이 정체성이 곧 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정체성이 난데 영성의 세계에서는 이 정체성은 내가 아니고 이게 나는 더 높은 곳에 있는 참된 나가, 이것이 가짜 나고 참된 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참된 나에게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게 영성의 세계고, 이렇게 좀 더 높은 이렇게 원리와 어떤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이 상위에 있는 이 영적인 나와 이게 이 심리적인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정체성의 나와의 중간에 있는 것이 알아차림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알아차림이 안 되어버리면 이 수준에서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요 위로 올라갈 수 없고 요 아래에서 에고 수준에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알아차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호불호가 있는데
그 호불호를 가지고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알아차림이 되어 버렸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의 원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는 이렇게 무한이라 그럽니다. 무한으로 이제 이렇게 이 영성의 나와 이 현실 속에 있는 만들어진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교로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한이라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죠?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요 위쪽에 있는 것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지금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요 아래쪽에 있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에 나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벗어나는 나는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 지금 나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넘어선 어떤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이제 뭐예요? 명상이나 어떤 영성이나 종교에서는 이제 영적 체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깨달음의 체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이런 완전히 나를 벗어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체험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확 가진 사람은 이제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라는 것을 한번 탁 경험해서 한번 봐버린 거예요. 한번 경험해버린 사람은 이제 이걸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성에서는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어떤 체험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이 처음에 한번 탁 나의 정체성을 넘어서 버린 체험이 일어나는 이것을 첫 번째 깨달음이라 합니다. 처음에 이제 탁 이런 세계가 있다. 진짜 세계가 있다. 요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세계가 있어. 참된 세계가 있어. 이걸 이제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 부처님, 수많은 이제 이런 깨달은 영성가들이 이제 진짜 이것은 네가 아니고 참된 너가 있어. 그렇지만 이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끝이냐면 물질, 이 영성의 세계는 다시 뭐예요? 물질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또 성장해 나가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위쪽의 세계는 우리가 영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우리는 접어 놓읍시다. 접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체성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까를 갖다가 엄청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한 1년을 고민했어요. 이걸 강의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3회 정도,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가장 정체성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본질적인 거는 이제 이 여러분들이 나라고 규정했던 이 안에 있는 생각의 체와 감정의 체와 감각의 체에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타고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타고 들어가 줘야지, 아, 나는 이때까지 이것을 나라고 내가 붙들고 살았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깨달아야지, 알아차려야지, 이 알아차림을 가지고 이걸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정체성을 놓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호님이 어제 카페에다가 올린 글에는 보면 여기 그림이 그려져. 알이 있죠. 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알 속에 이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요 안에 의식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과 생명이 이 알 안에 이제 이렇게 축소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사실은 의식은 하나의 의식이고
순수의식이고 큰 의식이고, 생명은 온데 다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요 안에 제한된 의식과 제한되어 있는 요 생명을 나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과 의식이 분리에 의해서 자기가 의식이 이렇게 계속 축소될수록 큰 것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또 반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눌수록 나는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아주 협소하고 내 생명력이 그 의식이 협소한 만큼 여러분들의 생명 에너지에도 아주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식이 확장되는 만큼 생명 에너지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의식이 커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 에너지도 커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거기에 담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 에너지, 좀 잘못된 부정적인 생명 에너지도 좀 담아줄 수 있고 이걸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내 생명 에너지가 조그만해요. 생명 에너지 조그만, 의식이 너무 작아. 그러면 내 에너지체가 요만하고 그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진 것이 이렇게 오면 이게 방어부터 먼저 일어나요. 불편해진다. 들어오면 불편해져요. 조금만 내하고 결이 약간만 달라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이 다른다는 것은 지금 이 안에 들어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달라. 저 사람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느끼는 거야. 나는 좋다고 느끼는데 저 사람은 안 좋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결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이 정체성이 아주 이렇게 옅은 사람, 정체성이 가볍고 유연한 사람은 충돌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뭐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종교라 그러면 나는 기독교야! 나는 이슬람교야! 이렇게 뭐야 하면 우리끼 최고야! 이런 사람들은 부딪혀버리면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데 나는 뭐 불교도 되고 뭐 기독교도 좋아, 뭐 이런 사람은 기독교가 오든 불교도 오든 뭐 그냥 부딪힐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딪히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은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내용물이자 내가 만든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 집이 이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나라는 집입니다. 이게. 집이라 그러면 이 집을 지을 때는 이제 뭐예요? 시멘트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뭐 목재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 시멘트가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다 뭐예요? 설계도에 따라서 지금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내용물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서 이제 이렇게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용물들이고 이걸 이제 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짜여서 지금 구조가 딱 털지어진 거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나야 하면서 구조가 딱 이렇게 단단하게 털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털지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옆에 와서 이걸 탁 아니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구조가 내가 강하면 안 흔들리겠죠. 그런데 내보다도 더 강한 구조가 와가지고 네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흔들린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 자체가 뭐예요? 아주 유연하고 비어 있으면 뭐가 와도 안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심리학에서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은 아이덴티티, 나라고 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괜찮게 만드느냐를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하고 영성의 우리가 명상하고는 좀 많이 다른 점이죠. 그죠? 그러면 영성에서는 뭐냐면 이 정체성을 뭐라고 보냐면 하나의 이게 생각과 감정이 만드는 갑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거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벗어야 되는 걸로 영성에서는 본다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정체성을 어떻게 하든지 더 강력하게 만들고 더 힘있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런 네 가지 상해 법칙에서 본다 하면 지금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이 나, 이것이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체성 자체가 뭐예요? 이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긍정적이지가 않고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외부에서 어떻게 나를 보느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나를 좀 더, 너 괜찮은 사람이군, 좀 잘하는 사람이군,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조금 안전한 것 같아. 그래서 대상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초점이 생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어떻든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요 관점에서 자기를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학생 때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입니다. 왜 모범생이 되겠어요? 말도 잘 들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이야기도 잘 듣고 숙제 내면 잘해요. 왜?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한테 안 두디맞고 지금 좋은 성적 받아서 집에 가면 칭찬받고 잘하는 아이가 되어서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체성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린애들은 집안이 태어날 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아이는 좋은 집에서 귀하게 태어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힘든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이제 이렇게 태어난 집이 자기가 보호를 받고 안전이 항상 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한 아이는 자기 안에 있는 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욕구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힘든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들이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생존을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체성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부잣집이더라도 부모님이 엄청 엄격하고 또 이렇게 깐깐해요. 조금만 일 못하면 탁 이렇게 막 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린 부모들이 있는 데는 어릴 때도 또 뭐예요? 부모에게 생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모를 눈치 보고 이렇게 잘해야 되고 이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의 이 정체성이 형성이 안 돼 있고 대부분 이 대상의식에 있는 거죠. 형성이 대상의식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이렇게 오면 이걸 사춘기라 그러죠. 사춘기가 오면 나에 대한 인식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정체성을 만들라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이제 정체성을 만드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모범생의 정체성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나는 글렀어
이렇게 하면서 문제아의 정체성을 만드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유능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고, 나는 공부해도 안 돼, 이렇게 해서 뭐냐, 그냥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남의 걸 뺏고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아가 되는,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의 어떤 혼란이 사실은 정체성의 혼란기가 아니고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사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얘들이 자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질풍노도의 시기, 내 말을 안 듣는, 지걸 자꾸 표현하고 들어대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못 봐주는 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사춘기 때. 사춘기 때부터 이제 부모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좀 성숙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얘가 이제 자기가 바로 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 좀 더 지원해주고 좀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이런 걸 못 배웠단 말이에요. 자기를 탐구하고 아이들이 자기로서 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되는 걸 못 봐줬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갖다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교복을 딱 입고 머리 쫙 빡빡 깎고 가방도 뭐예요? 딱 이렇게 손에 딱 들고 딱 이렇게 다녀야지. 머리 좀 기르고 이러면 바리깡 들고 가서 막 깎아본다. 학생 주임이 이런 사람들이 머리 조금만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 머리 막 깎아버려요. 그만큼 뭐예요? 이게 통제가 심한 그런 우리 환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완전 군대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가 어떤 틀에다가 딱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틀에다가 딱 집어넣으려고. 과거에는. 왜 틀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겠어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끼워 넣는 교육, 이걸 하는 게 교육인 거예요. 그리고 왜 틀을 끼워 넣냐면 이 사회 속에서 이제 필요한 인재는 뭐예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인재인 거예요. 대량 생산. 공장에 가서 얘가 어떤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장 안에서 가지고 네가 정해져 있는 일을 갖다가 얼마나 끈기 있게 꾸준하게 말썽 안 부리고 지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장에 가가지고 내 식대로 할 거야, 나 창의적으로 좀 할까요, 이러면 뭐예요? 이게 곤란한 거야, 이거. 이런 사람들은 이게 대량 생산 사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 성적이 좋다, 이 말은 뭐예요? 말 잘 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내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창의성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했군, 이렇게 하면 이제 뭘 보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일 시키면 잘하겠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 그럼 사람들이 뭘 봐요? 얘는 지금 뭐냐면 인내력이 부족하군, 시키는 대로 잘 안 따르겠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과거의 인재상이라고, 대상의식에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요. 지금은 이제 AI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새로운 인재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 시스템이 이제 완전 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하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의식에서 정체성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최고가 돼야 돼요. 나라는 것이 제일 잘나야 돼요. 나라는 것이 제일 옳아야 돼요. 내가 제일 똑똑해야 돼요. 내가 제일 유능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뭔가 자기만의 이상적인 어떤 기준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상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이상적인 기준이 이것이 나야, 이렇게 되는 것이 나야, 이렇게 자기가 이상적인 어떤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나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이상적인 나가 되지 않는 현재 나는 내가 아니야. 현재 나는 싫어. 현재 나는 아직 부족해. 너 좀 더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더 노력해야지. 이렇게 지금 아상의식에서는 이렇게 만든다고. 근데 이상적인 거라는 것 자체가 없고 기준이라는 것 자체도 없는데 얼마나 해야 이상적인 것이 되고 얼마나 그거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는 없는데 이제 이런 나가 있다고 환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상적인 나라는 것은 뭐예요? 사회에서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어떤 것을 잘하고 사람 만나면 뭔가를 갖다 이렇게 잘 사귀고 자기만의 어떤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진짜 참된 내 모습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 완전히 이상적인 나의 모습 속에 살다가 이제 사회에서 은퇴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아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계속 노력해왔을 때 이상적인 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왔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법상의식에서의 이제 정체성은 만들어진 이상적인 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나, 실제에 있는 진짜 나는 뭔가, 나는 어떤 게 나지? 이런 의문과 이렇게 탐구를 통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놓아가는 것. 이 법상의식에서는 정체성을 깎아 나가는 것이 이 정체성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정체성, 진짜 아닌 것을 자꾸 놓아가는 과정이 법상의식에서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상의식의 정체성은 없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정체성이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다고. 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거든요. 무아죠. 그죠? 나는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부처님이 이제 뭐예요? 요 위에서 봤을 때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너는 무아야. 이게 상위의 법 공상의식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무아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다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너는 어떤 것을 해도 다 할 수 있어. 지금 이 무아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지, 예를 들면 무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에고 입장에서 보면 무아 이라면 그럼 나는 없어졌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나는 하지 마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위로 올라가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무아라 그럽니다. 뭐든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자기가 어떤 수준에서 지금 나는 이렇게 나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부터 또 하나씩 더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오늘 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나는 무엇을 가치롭게 보는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것을 좀 더 이렇게 옳다고 보는가. 믿고 있는 이런 신념. 이것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이 생각의 틀이죠. 그죠? 생각의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이 나야. 이것이 나야.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것도 나가 아니고 이것도 나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물은 나를 가두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데미안처럼 나라고 하는 이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알을 깨고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성 속에 무한한 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알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라는 것을 계속 방어하고 저항하고 집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안 깨어지려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의 문제를 이제 심리학적으로과 영성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정체성을 아예 처음부터 이게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정체성이 필요한 사람, 아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가져야죠. 그죠? 자기를 좀 더 좋은 자기로 만들어내야 치유해야죠. 그죠? 아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욕구죠. 여기는 생존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대풍이가 조금 더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이렇게 이제 지금 공부하면서 내면 아이를 보면서 치유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내 것을 많이 이렇게 억압하고 눌렀구나. 나를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노력하고 맞추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가 좀 참 불쌍하군. 좀 안 됐군. 이렇게 할 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눈물이 쫙 이렇게 나면서 뭔가 이렇게 쭉 풀려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계속 겪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아랑은 이것조차도 안 돼 있어. 나를 불쌍하게 보고 이런 거는 이게 개념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왜 못하지? 이러한 것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생존에 아직 많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대풍이는 생존은 좀 이제 약간 안심이 되고 있는 거거든. 이제 이런 내 것이 조금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두 사람의 변화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것이 좀 더 올바르게 바로 서면, 심리학적으로 내 것이 바로 탁 힘이 딱 서면 내 것을 놓아가려 그래요. 근데 내 것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놓아라 그러면 곤란하다고요. 근데 이제 이 종교나 이런 데서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가 안 서 있어요. 자기가 내 욕구도 채워보지도 않고, 내 감정이 치유도 안 됐고, 지금 내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종교에서 네 것을 놔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너를 다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이야기했듯이 이게 영적 우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걸 쳐다도 안 보고 이걸 아예 회피해보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시해보고 이쪽 세계로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무너진다고.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나 이런 데서는 이걸 많이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힘들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든가 절에 다닌다든가 뭐가 종교가 있으면 이 사람이 현재 삶이 힘들어요. 자식과의 관계도 힘들고 지금 직장 관계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이 사람이 현실 속에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너 여기 가라 그런 거야. 이거는 안 중요해. 여기로 가. 이게 과거의 우리나라 종교였죠. 그래서 과거에 인간의 현실 삶이 힘들 때 종교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종교의 이상적인 세계로 내세, 다음 생, 이런 쪽으로 죽고 나서 가야 될 세계, 하나님의 세계, 사후 세계, 이런 데다가 더 초점을 맞춰버리고 진짜 문제는 해결을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사람들의 의식을 성장을 막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것부터 다 공부했잖아. 자, 네 것부터 먼저 치유해. 자, 너의 욕구가 뭐야? 네 것 빨리 해결해. 네 문제 잘 보고 훈련부터 똑바로 안 할래? 관리 안 할래? 관리 안 해서 생긴 문제야. 지금 관리부터 똑바로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자기를 여기다가 지금 딱 먼저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길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하니까 좀 내려놔도 되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갖는 길 중에 해보니까 제일 빠른 길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영적 우회를 해버리면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자꾸 이쪽만 쳐다보고 행이한테 계속 내가 그거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행이는 자꾸 더 현재의 지금 몸을 먼저 관리하고 운동하고 여기에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의 문제와 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직면해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자꾸 여기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 갈락하면 끌어내고 갈락하면 끌어내고. 그러니까 좀 억울하지. 다른 사람들 다 잘한다 하는데 왜 나를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내 보고는 자꾸 못한다 그러고 왜 자꾸 이런 거 안 하고 자꾸 이런 거 하라 그래요? 왜 지금 절이나 하라 그러고 지금 운동이나 하라 그러고 다른 사람은 명상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부터는 또 이 정체성에 내 안의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이걸 알아야지, 이걸 닦아내야지 이걸 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나라는 정체성은 실체가 아니다. 진짜 내가 아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건드리면 나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때 너가 지금 이런 생각과 감정과 그 감각에 지금 네가 집착되어 있어. 이걸 지금 알려주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럼 하지 마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붙들려서 그런 거죠. 아직 못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으로 가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